자, 첫 번째 단어 다항식 연산인데 개념 정리는 저는 입안에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쓱 훑어보는 정도로만 할게요. 곱셈 공식 모르시면 심각합니다. 공부를 하셔야겠고. 자, 여기서 그래도 제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개 있는데 1번 문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거 할 때 활용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나만 해볼게요. 자, 1번 문제의 활용도 어디다 써있냐? 마이너스 A일 때가 좀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꼴이 나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 더하기 a b b c c a x 마이너스 a b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뭐 외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주머니 3개가 있고 괄호 3개 안에서 문자를 하나 뽑아서 곱할 겁니다. x를 뽑으면 x세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라는 문자를 뽑고 x와 x를 뽑게 되면 마이너스 ax제곱이 마이너스 b라는 문자를 뽑고 나머지 x를 뽑으면 저게 마이너스 b를 뽑고 x를 뽑으면 마이너스 2개 곱해지니까 abx가 되면서 뒤에는 플러스 abx가 마지막 숫자 3개 마이너스 abc만 보면 상수 3개 곱해진 상수항이 되겠죠. 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거는 근데 언제 더 많이 써먹냐면 요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고1과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문제가 조금 쉽게 주어졌을 때는 합이 얼마인지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합이 얼마인지 가르쳐 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합을 알면 네가 이 식을 좀 더 정리하기 편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합이 x라고 해봅시다. 그럼 네가 x-c, 네가 x-a, 네가 x-b니까 위에 있는 식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쓰진 않을게요. 위에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이건데 여기서 잘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x죠. x세제곱 빼기 x세제곱 날라간다 맞지? 그러면 너만 남게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이렇게 이상했었지? 자,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다는 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뜬금없이 주어져 있으면 조금 이제 헷갈리거나 방향을 못 잡을 수 있는데 둘의 합이 곱해져 있는 식은 세 개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다가 3개 곱해진 걸 더한 것은 뭐야? 합에다가 둘씩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죠? 이걸 곱한 것과 같다. 무슨 뜻이야? 이런 식을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나오죠. 막말로 이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쓱 보고 이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너를 x라고 두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abc를 더한 거니까 너만 남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만약 이런 부분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하면은 분명히 애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4번 문제에서는 a랑 b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정리했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다 이건데 이거는 뒤에 나올 인수분해랑 또 연관이 되죠. 변형이랑 지금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것은 인수분해고 합의 세제곱에다가 곱의 3배에다가 합까지 계산하면 이것은 뭐다? 변형 공식이라고 그러죠. 이건 인수분해할 때 쓰거나 뭔가 정리할 때 식정리할 때 쓰는 거고 이건 언제 써?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의 합을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활용되는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참고로 이거 정리하면 이거 됩니다. 이거 정리해도 저거 나오고 당연히 똑같은 의미야. 근데 언제 쓰는지가 중요해. 자, 됐지? 5번은 합차공식이라는 거, 합차공식이라는 거. 그래서 정도의 키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고 6번은 설명하고 싶어서 좀 했습니다. 6번은 좀 거꾸로 설명할게요.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사실 6번이라고 했죠. 옆에 있는 변형 공식을 봐도 괜찮아요. 변형 공식이 적혀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들 외우고 있는 거잖아. 이거 정리한 게 이거 세제곱에서 빼기 3abc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변형 공식에서 하나 첫 번째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겁니다. 또 뭐랑 같아? 주황색하고 2분의 1을 발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분명히 본 적 있다 맞죠? 자,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자, 2분의 1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끔 이걸로 애들 실수를 유도하는 쌤들도 있더라고요. 쌤이랑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애들 이거 좀 이제 이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건데, 이 식이 0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이것도 0 맞죠? 그러면 A는 B는 C여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애들 이건 어디서 들어갖고 알아가지고 이거 주어지면 이거 바로 떠올리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이거 할 때 등식이었으니까 설명하는 쌤들 중에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2분의 1 안 하고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정리하면 여기까지만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존재를 까먹는 애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니랑 같으려면 2분의 1이 있어요. 그건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해두고, 실수는 어디서나 사소한 것을 놓는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아는데도 그냥 놓치면서 하는 거지. 자, 근데 실제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 는영이면 A는 B는 C다. 자, 물론 는영이면 이렇기 때문에 A는 B는 C다. 2분의 1도 알고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 풀 때는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당장 한 달, 두 달 뒤에 학교 시험이잖아. 아주 중요한 첫 시험이다. 잘 챙기 중요해. 외운다. 이거 나왔는데 는영이잖아. A는 B는 C. 여기서 나오는 이거 나왔는데 는영이잖아. 그럼 A는 B는 C야. 그 A는 B는 C는 조건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 중에 하나. A는 B는 C랑 같다. 세 개의 숫자 모두 같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 중에 하나야. 자, 여기서 뭐가 꼬여 나오냐? 문제는 그냥 100% 꼰다. 그냥 선생님이 문제 가르쳐 주지 않아. 조건을 100% 꼰다. 어떻게 꼬냐? 자, 이게 변형 공식이랑 같이 나와서 꼬아요. 이거 가르쳐 줘. 야, 이거는 얼마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이렇게 막 가르쳐 줘. 이건 네모였고, 이건 세모였어. 이렇게 가르쳐 줘. 그럼 네가 뭐 해봐야 돼? 뭘 해봐? 이제 해볼 거랑 뭐 A, B, C, C 이거 하는 거밖에 없지. 왜 보니까 네모였어요. 아, 같았어요. 둘이 같았어요. 같아. 동일해. 그럼 뭐야? 둘이 빼면 0일 거니까 A는 B는 C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주실 때도 있다. 자, 문제에서 조건 줄 때 그냥 이 식 덮어놓고 나오면 땡큐죠.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이 정도는 1등급 뭐 받으려고 1, 2등급 받으려고 공부하는 애들인데, 이런 걸 모르면 이제 뛰어내리고 그런 표현은 안 되고, 그만 공부하는 게 낫고, 이거를 못해서 나중에 내신 대입책 풀려면 확실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요거랑 요거 가르쳐 주거나 또 얘랑 얘를 가르쳐 줍니다. 얘랑 얘를 직접적으로 같다 이렇게 안 줘요. 이거랑 이거 가르쳐 줘. 그럼 네가 보고 둘이 같네? 세 개 다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학 문제는 안 풀리는 걸 주지는 않습니다. 뭐 대학교도 아니고 무슨 풀리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가 푸는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야. 풀 수 있는데 그만큼 공부했니?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잘 이해했니? 이런 거 찾는 거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냥 계산해서 안 나올 것 같으면 뭔가 있어. 얘랑 같아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뭔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제곱의 합과 둘씩 곱해서 더하는 것이 같다면 A랑 B는 C는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조를 하나 할게. 이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일 때, 위에 변형 공식 보시면 세제곱의 합과 3개 곱한 거에 3배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 너와 너가 같다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항이 0이라는 소리.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두 번째
길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이게 0이면 A는 B는 C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 식은 그냥 던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에서 활용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2번이 주어져서 저거를 활용하는 거. 자, 문제에서 너한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3A C세제곱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거 물어보는데 문제 조건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가 나오는 거야. 합이 0이네? 또는 세 숫자 모두 같네? 그건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3A, B, C만 구하면 돼.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알겠지? 자, 뒤에 가서 좀 더 예를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줄 때가 있어. 이게 하나의 조건처럼 줘줄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A는 B는 C랑 같을 때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게 굉장히 쉬운 조건이죠. A랑 B랑 C랑 같을 때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 쉬울 거야. 근데 이렇게 주는 거지. 아이고 잘못 썼어요. 세 양수 A, B, C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더하는 3ABC를 만족할 때 또는 빼기 3ABC는 0일 때 라고 주어지면 이렇다는 것이. 네가 0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는 성립할 텐데 왜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냐? 세 양수는 다 더해서 0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숫자라는 걸 문제에서 가르쳐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세 숫자, 세 실수 또는 세수, 세수는 좀 이상하지 않아?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한다면 이제 위에 시키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숫자, 같지 않은, 서로 다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같지 않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숫자가 같진 않으니까 이건 절대 안 되죠. 근데도 이걸 만족했다는 거니까 이게 만족됐다는 건 얘는 아니니까 저게겠구나. 그래서 세수의 합이 0이라는 조건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 줬으면 뭐 하겠어? 이거 자주 나오지. 이거 가르쳐줘놓고 저거 구하라는 거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 ABC.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구하라고 나오면 또 다 합쳐서 0이었으니까 0 빼기 이거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서 계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분명한 말인데 다들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너도 지금 이제 넘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 풀 수 있겠죠. 이건 풀면 되지. 이거 써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둘이 같으려면 얘가 0이어야 돼. 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내신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은 외우라고. 선생님 수능 칠 때 아니야. 수능 칠 때까지는 아니야. 중간고사 때까지만 외우시고. 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첫 단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계산일 뿐입니다. 너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실수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방식, 아주 복잡한 숫자들 계산해야 될 텐데 저런 것들 계산할 수 있겠니? 하려고 배운단 말이에요.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거나 조건으로 내거나 말을 바꿔서 내거나 너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니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는 지나가고 나면 그냥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써보고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칠 때는 시간은 남아. 내신 1등급 받을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모의고사 때 이상하게 미끄러지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가 지금 남산이죠. 수성구에 있는 학교 다니시면서 내신 1등급 유지할 정도의 실력이면 모의고사에서 이상하게 미끄러지진 않아. 물론 그 마지막 4점짜리 고난도 유형들을 채우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나중 가서 할 얘기고 일단은 내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수학 실력만을 키우는 것만으로 1등급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실력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험 치는 방법,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하고 써먹어야 돼. 쌤이 말한 대로 이런 조건 나오면 바로 이거구나.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좀 더 익숙해져야겠다. 풀다 막히면 둘이 같은 거 아닐까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곱셈공식 다항식의 그 연산에서 해야 될 얘기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냥 이 다음에 나머지 그냥 곱셈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변형해서 값들 찾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딱 더 얘기하면 변형공식에서 해볼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치우지 말걸. 자, 사실 그래요. 그렇게까지 물어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를 하나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푼다는 게 뭐 진짜 푼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네모로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죠. 제곱의 합이 뭐 세모로 주어져 있고 세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별표입니다. 4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고 구해야 되는 건 4제곱의 합이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할까? 일단은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건 있잖아요. 심플하잖아. 문제 조건 자체. 조건 3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관계식, 알고 있는 관계식을 늘려나가고 또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면서 얘를 찾는다가 있고, 두 번째는 목표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고 그걸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명백히 후자가 편합니다. 후자가 뭘 구하고 있는지 대놓고 4제곱을 계산하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4제곱이 뭔지부터 찾는다. 여기서 뭐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변형 공식의 제곱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히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니? 있지. 그 숫자들의 제곱의 합에다가 제곱에서 둘씩 곱한 거에 2배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 그러니까 나는 이 값을 알고 싶으면, 이걸 알고 싶으면 얘는 알고 있으니까 너만 알아오면 되겠네. 이제 또 네가 뭔지 또 궁금해지는 거지. 그럼 쟤를 어떻게 하나 알 수 있을까? 근데 방금까지의 개념이랑 똑같은 방법. 그럼 바로 좀 쓸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었으므로 AB, BC, CA의 합에다가 제곱해서 맞나? 2배를 둘씩 곱할 건데, 자, 이제 이런 거는 해보시라는 거야. 집에서 한번 좀 해보세요. A, B제곱 C, BC제곱 A, A제곱 BC입니다. 즉 A, BC는 하나씩인데 문자가 하나씩 더 있네. 따라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하고 방금 또 말로 한번 해줬지만, 자, 보면 그렇겠군. 네가 직접 손을 써봐도 그럼 네 정도뿐이야. 이걸 하는 거는 그냥 해보면 돼. 한두 번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외워. 알겠지? 자꾸 외우는 걸 강조하는 선생님 같은데, 근데 시험 쳐야 되니까 우리 이런 부분 신경 써서 공부하고 외우라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 둘씩 곱한 거 알아야 돼. 이건 구해야 됩니다. 이거 몰라요. 얘도 몰랐고 얘도 모릅니다. ABC도 몰라 이씨. 자, 합은 알아요. 이건 네모인 거 알고 있어. 얘는 세모인 거 알고 있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너는 구하러 가야겠네. 그럼 너는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 제곱의 합이랑 이거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고, 화살표 위치가 좀 애매한데 얘는 어떻게 구해오죠? 노란색은 저걸 보고, 이거 왜 줬겠어? 왜 가르쳐줬겠어? 필요하면 줬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더하기 3ABC다. 가르쳐줬고 네모, 가르쳐줬고 세모, 이거 세모, 네모. 내가 구했다. 다이아 됐지. 너 다이아 구했고, 이거 알잖아요. 별표. 그래서 너도 구했어요.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따라서 너도 구했고, 너도 아까 뭐 다이아라고 구했나? 구했고 구해줬겠죠? 구하고 구했으니까 내 조합은 얼마다 쓸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2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2 이상은 안 나올 거고, 아마 2개짜리 가지고 5차까지 만들어 봤을 건데 그 정도까지 할 줄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개짜리 5차는 이 얘기예요. 4개짜리 방금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 치고, 5차는 제곱과 3차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지. 둘이 곱한 거 크로스된 걸 빼야 되니까 A제곱 B제곱을 묶어서 합인 A 더하기 B를 한번 빼면 구할 수 있겠다. 해본 적 있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 내용까지 해서 4제곱의 합, 3개짜리 4제곱의 합이랑 2개짜리 5제곱의 합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변형 공식에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필요한 거는 분수식인데 그거는 뒤에 저 방정식 부분에서도 같이 활용되니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다항식에서 이제 좀 더 심화된 개념은 더 없어요. 딱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구단 같은 거 이제는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문자로 된 식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지만 좀 더 복잡한 3차, 4차 좀 더 복잡한 함수 그런 거 다루고 싶으니까 좀 더 연습해보자 이런 단원이에요. 근데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변형 공식들 그다음 아까 주어졌던 조건들 그런 거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4제곱의 합까지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애지간한 건 다 중간에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친절하게 3개 구해라 했는데 1번 너 구해라 너 구해라 1번 2번 너를 구해라 알지 2번 이거 구하는 거구나 2번 발로 2번 이거 구해라 발로 3번 이거 구해라 그래서 발로 4번 이거 구해라 순서대로 있으면 애들이 다 풀 거야. 애지간하면 풀 수 있을 텐데 뜬금없이 이것만 구해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 자 이제 예제 문제 좀 볼게요. 예제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수준이랑 그다음에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어떻게든 채우셨다고 합니다. 자 예제 1번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쌍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건 딱 알아들어야 돼. 이거 항등식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x에 1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x에 1 넣어서 값을 딱 구해주면 끝. 자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뭐야 1 더하기 2a야? 그렇게 했을 때 뭐 15여야 된다. 그래서 a가 얼마인 거 알았고 그 다음 계산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바로 답을 구해볼까요? 1 넣으면 아까 뭐라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15였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야? x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x제곱과 플러스 2ax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x제곱과 플러스 2ax가 될 테니까 x제곱이 될 테니까 2a 마이너스 3이 x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자, 예제 2번. 자,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홈은 이제 좀 딱 쓸 때 쓰면 돼요. 세제곱의 합이. 자,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근데 얘는 명확하게 할 게 없는 게 알고 있는 거잖아. 나는 이걸 오늘 몇 번 쓰는 걸까? 힘들어지겠네. 가끔 이래서 빔 프로젝트를 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달아냐? 누른 거 같은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자, 돈이 없어요. 지금 문제 포인트는 이 조건을 해석해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숫자를 구할 수 있느냐 정도가 되겠죠. 우리 뭐 필요하니? 합은 알고 있고 제곱의 합도 알고 있습니다. 니는 모르는 상황인데 얘를 뭐 어떻게 해석을 잘 해서 저걸 찾아오면 되겠죠. 맞죠? 자 봅시다. XYZ로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아하, 이것만 알았을 때 계산이 되나 이게? 되지? 어떻게요? 얘부터 찾아야지. 참고로 둘씩 곱한 것의 합은 2분의 1의 합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을 뺀 겁니다. 이거 왜 설명했냐면 암산할 때 되게 편해요. 이건 약간 이제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 xy 이거 해서 하면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결론이 있어야지 암산이 좀 되는 스타일인데 암산할 때 합의 제곱에서 합이 얼마 6이지 36에서 제곱의 합 18 빼고 18이죠. 나누기 하면 9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암산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그냥 쌤 이 정도는 그냥 써서 하면 되잖아. 써서 해도 됩니다. 자, 빼놓고 굳이
너 9네. 뭐야? XYZ는 4네. 자, 그래서 합은 6이었고 제곱합 18이었고 XYZ는 4였고 계산하면 답이겠죠. 54에다가 12 더한 66이 됩니다. 자, 예제 3번 고등학생쯤 됐는데도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지 마세요. 이거 보면 대표적인 실생활 활용 문제죠. XYZ라고 이제 숫자로 준 게 아니라 대각선 길이가. 참고로 직육면체 대각선은 애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육면체 대각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 길이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걔가 대각선이에요. 응? 선생님 이건 대각선 아니야? 응 아니야. 걔는 직사각형이 대각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직사각형의 대각선과 한 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되겠지. 직육면체 대각선은 세 변의 길이를 각각 XYZ라고 했을 때 이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붙인 것입니다. 즉, 대각선의 길이를 가르쳐줬다는 건 제곱의 합을 가르쳐줬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선생님 오늘 XYZ 다 나온 게 88이라는 소리네요. 그럴 리가요. 4배 한 개요. 모서리는 4개씩 있습니다. 바로 4개, 높이 4개 이렇게 있어요. 제곱의 합을 알았네. 합이 22고 써야 되니? 자, 제곱의 합은 196입니다. 자, 따라서 아까 XY, YZ, ZX 근데 있잖아 어차피 건널리니까 2배 한 것만 더하면 되지. 그래서 22의 제곱에서 제곱의 합은 196 빼면 되겠다. 22의 제곱이 484니까 거기서 빼셔도 되고요. 484 정도인 건 이제 쉽게 되잖아요. 안 돼? 22 머릿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20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든지 물론 여러분 손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아껴야지. 선생님 그럼 뭐 제곱한 걸 외워요? 누가 외우는 거예요? 14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36 곱하기 8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제곱해서 빼는 것보다는 곱하기 한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낫지 않니? 자, 다음 예제 4번. 풀대들이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내가 봐라. 이 문제는 이걸로 틀리진 않아요. 왜? XY, Y나 Z 88에서 풀면 숫자가 이상하거든. 지가 봐도.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4개구나 찾는데 진짜 애들 뜬금없이 모서리 길이 함부로 봤는데 이거 쓰는 놈들 있어. 4배 안 하는 애들 일단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 건널비니까 2배 해서 가는 게 맞아요. 합과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이거 둘씩 곱한 거 건널비고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나누기 2에서 쓰는 것도 좀 슬픈 일이에요. 절대에서는 일이 하나 있는데 진짜 쉬운 거, 특히 누구나 아는 거 틀리는 거 좀 슬퍼요. 그게 좀 데미지가 큽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애들도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모르는 거 틀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 받아들이는 게 좀 빨라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시험 망쳤잖아. 시험 못 쳤잖아. 못 쳤거나 좀 망쳤거나 아니면 좀 잘 안 됐거나 했을 수 있는데 그냥 시험이 좀 어려웠어. 애들 대부분 다 못 쳤어. 나도 좀 못 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따로 실수한 건 없고 다행히 한 문제 정도. 네. 도현이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일단 좀 더 있다가. 네. 금방 갈게요. 금방 못 갈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그래, 그 어려운 거 틀리는 거야. 받아들이는 게 좀 빨라 애들이. 그러니까 데미지가 물론 있지. 공부를 못했거나 한 문제 정도는 그냥 시간이 모질라서 제대로 못했네 정도는 그 애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애들이 좀 힘들 때가 언제 멘탈이 터지더라? 그때
앞에 어려운 거 한두 문제 때문에 뒤에 거 말렸거나 아니면 매기고 나서 멘탈 터질 때는 언제? 이걸 왜 틀리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멘탈이 터지는 경우고 그거를 중학교 때 한두 번 정도 겪은 애들이 좀 시험 치는데 이제 무섭다 보니까 자꾸 겁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큼은 좀 진짜로 줄여봅시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겪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겠죠. 학생인데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트라우마 쩔었습니다. 더하기 잘못해서 틀렸는데 아닌가? 더하기 해야 될까 빼기 했던가? 뭐 하여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몰라서 틀린 게 맞는데 어쨌든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실수해서 틀렸는데 역배점이었어요 우리 학교가. 딴 애들은 어려운 거 틀려서 94점이고 6점이어서 나는 쉬운 문제 7점짜리 틀리는데 15문제밖에 안 냈거든요 교수님 시험 문제는. 그래서 내가 2시간 전에 딴 애들보다 점수가 낮은 거야.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실수 안 해야지 하고 가능하면 계산 실수 안 하려고 되게 꼼꼼하게 계산하는 편이 되었어요. 극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극복이 어떻게 되니?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제일 이제 빠지기 쉬운 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데 그건 이제 진짜 피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 나오면 끝이에요. 내가 실수했는데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면 좀 괜찮겠다. 까지는 괜찮은데 애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다음에 실수만 안 하면 나도 1등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 이런 이상한 희망 같은 거 보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자, 2x 4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었을 때 자, 2x 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fx 더하기 ax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할 때 fa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것을 만족한다. 쉬운 문제가 뭐 아니지만 귀찮은 문제죠. 어찌해야 돼? 이건 아니고 이거 하라는 소리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이거 빼고 쌤 이걸로 인수분해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직접 나누세요. 됐지? 쌤 이걸 2차식으로 두고 그래 뭐 나쁘지 않아요. 2차식으로 두고 그건 똑똑한 거지. 그건. 이게 빨리 되면 똑똑하고 그냥 x제곱 더하기 5머시기에다 이거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찾으면 똑똑한 거지. 뭐 그러면 좋은 거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직접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잖아. 자,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아마 배운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숫자만 써서 나누면 됩니다. 조립제법이 아니야. 조립제법은 1차식일 때나 쓰는 거고. 자, 숫자 써서 나누는데 조심하세요. 1차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1 쓰시면 2, 0, 5. 자, 둘이 뭐 해야 돼? 빼야 돼. 자, 후배하면 4, 0,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빼면 마이너스 3, 4. 상수항 1차항이기 때문에 2차항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게 몫이고 밑에 게 나머지가 될 텐데 네가 몫인데 상수 1차, 2차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예요. 자, 여기서 fx가 뭔지 a가 뭔지 알았으니까 f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충분하겠죠. 답은 뭐예요? 인가요? 돼있죠? 잠깐만 좀 풀고 있어요. 자, 뒤에 항등식 좀 봅시다. 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인데 항등식이라는 건 당연히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이건 말은 좀 할게요. 다 쓸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값 실수에 대하여 또는 어떤 실수든 뭐든 좋아요. 어떤 표현이 나오든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걸 항등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 어떻게? 그 밑에 있는 3번이 있죠. 항등식의 성질에 개수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만약 그 값이 0이 되려면 모든 항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 이거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5번이 갑자기 거기서 좀 뜬금없는데 밑에 있는 수치 대입법에 들어가야 될 말이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항등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수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등식들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미정계수를 찾거나 아니면 어떤 모르는 값 아니면 또 모르는 숫자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있죠. 이렇게 말로는 다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 있는데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숫자를 대입해서 찾느냐 아니면 양식을 비교해서 찾느냐 이건데 수치 대입법이 편한 경우가 많지만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는 계수 비교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거는 항등식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아무 숫자나 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적절하게 계산하기 쉬운 1, 0 이런 것들을 대입하여 값들을 찾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냐면 이런 거 이용해서 계수 찾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로 나오는 건 자 뭐가 나오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fn이라는 식은 첫 장이 상수항이 a제로 1창이 a1, 2창의 계수가 a2라고 하였을 때 일반항이 n제곱까지라고 하자. 그래서 n제곱차, n차항까지의 계수가 an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것 또한 하나의 항등식이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a1이라는 계수들을 찾는 문제들이 또 자주 나온다. 맞죠? 기본적으로 잠깐만 왼쪽에 왜 n이라고 돼 있죠? 좀 이상하네. 자, x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항등식이니까 x에 뭐를 1과 마이너스 1을 넣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하나씩 좀 체크할게요. x에 1을 넣음으로써 f1이라는 값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자, an차까지의 n차항까지의 합까지 주어지게 되겠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음으로써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an까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끝에 좀 갈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 얘들 둘이 더하거나 빼서 뭘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자 하나씩 잡아볼게요. 요거 뭐야?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지금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기본적으로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물론 꼭 x가 1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너 혼자선 나오지 않아요. 너가 연립해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의 f1과 f-1의 합은 뭐가 있어?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자 마지막에 홀수니 짝수니 뭐냐 점점점 찍고 넘어갈게요. 자 무슨 뜻이야? 합은 짝수항의 합, 짝수차항의 합. 짝수차항의 합은 두 수의 합에서 2로 나눈 것이고요. 두 수의 차이를 2로 나눈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A1, A3, A5. 그래서 뭐야? 홀수항의 합을 의미한다. 참고로 문제에서 이제 난이도를 높다. 어떻게 높여? 자, 짝수항의 합을 물어보는데 A0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A0를 탈락시키느냐? 얘만큼은 얘가 몇 차식이든지 간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항이기 때문에 F0가 A0 X에 용하면 싹 다 날라오고 A0만큼은 따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탈락시키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 이까지는 다 하니까 이건 할 수 있는데 A0까지 구할 수 있니 이런 거 확인하려면 A0를 빼놓고 나머지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방향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단원 자체에서 어렵게 내려가고 있어요. 너를 다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지. 지금 그 무슨 개똥 같은 소리세요? 개똥이라니. 자 b0 b1 x-2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가 아니라 적절한 숫자를 다시 넣어야겠죠. 여기서는 3과 1이죠. 맞죠? 3 넣으면 전부 다 1 되니까 양의 값들이 나올 거고 x에 1을 대입해야 마이너스 1이 반복되면서 부호가 역전되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있는 유형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x에 뭐만 넣을지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 식에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짝수차들끼리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져놓은 거지.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아, 이거지. 우리가 일단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 어디까지는 이 짝수창의 합은 구할 수 있었다 쳤을 때. 아니 뭔데? 쉽지 않네. 와, 이 뭐지? 어떻게 구하지? 잘 봐. x에 i를 대입.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은 저건데 이제 복소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i를 대입하면 a0. 자, 바로 좀 정리할까요? 바로 좀 할게요. 제곱되어 있거나 내제곱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음수 또는 양수인 1 또는 마이너스 1로 실수죠, 실수. 그래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2 플러스 a4.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더하기 a1 마이너스 a3. 4로는 나머지 1이면 i고 3이면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네가 반복되어서 i가 달려있는 애가 있고 이것이 fi일 겁니다. fi도 정리했을 때 그냥 뭐 3, 4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 플러스 3i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너의 실수 부분만을 체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fi라는 숫자의 실수 부분이라는 거야. 실제로 저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뭐 때도 있어? 네. 갔나요? 네. 예.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0, 4, 8 이것만 구하려 하면은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해서 둘이 또 더해서 반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소수 단어는 분명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될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꽤 자주 등장했던 형태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도록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치울게요. 혹시 3월 9일에 저희 시간표가 알려주세요. 그대로 할 겁니다. 이 시간 그대로. 땡길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대충 선거하러 갔다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전 선거가 없어서. 상관없으시구나. 저도 고민을 했는데 사전 투표를 할지 말지는 저는 오히려 사전 투표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주소 이전 하셨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귀찮은 건가? 근데 사전 투표는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돼서. 네, 저는 그냥 투표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이거든요. 어차피 그냥 뽑을 사람이 없어. 본인에게 도움될 사람 뽑으면 되죠. 자, 녹화됩니다. 자, x-2y가 마이너스 1인 이런 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 대하여. 네, 조심히 하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xy가 각자가 변수. 좀 이게 유식한 말로 독립 변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서로 독립되어 있는 변수다. 일 때는 그런 거 있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y 제곱 더하기 dy가 뭐 0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얘들 다 0이야. 알겠죠? 왜냐면 이건 독립 변수일 땐 그렇고. 근데 쟤는 독립이 아니야. y 값이 변하면 x 값도 정해져요. 맞죠? x 값이 변하면 y 값도 영향을 갖는 거고 서로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자를 줄여놓고 생각한다. 알겠지? 문제에서 모든 실수라고 했지만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거야. 진짜 x에 아무 숫자나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x에 2 넣을 거면 y에는 반드시 2분의 3 넣고 생각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줄여야 돼.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뭐 y를 줄이든 x를 줄이든 할 건데 저는 분수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x를 줄이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2y-1의 제곱 더하기 bx
by에다가 2y 마이너스 1에다가 아 힘들어. cy 제곱은 2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좀 빨리 할게요. 뭐 시간도 없는데 4a 더하기 2b 더하기 cy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로 할게요. 4a 마이너스 b y 더하기 a는 2입니다. 쌤 바보예요. 갑자기 바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제가 이건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고요. 마저 구해놓고 할까요? 2. 넌 0이어야 되니까 2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8 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c는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18인데 물론 있잖아 개수 비교법이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y에 0 집어넣는다. 0 집어넣으면 a는 2가 나오고 y는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또 날라오고 4분의 1 c가 2예요. c는 8. 쌤 그래도 b 구하려면 뭐 없는데요? 뭘 없어. y에다가 적당히 쉬운 숫자 넣으세요. 아무거나 넣어도 10억을 넣어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좀 별로고 1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 a 1 넣으면 얼마야? 1이야? b 더하기 c가 2죠. 둘 다음에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8. 따라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뭐 1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예제 6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짝수차항의 합을 구해라 까지 끝입니다. 따라서 그 왼쪽의 식을 1이라고 fx라고 한다면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뭐 해라? 반으로 나눠라 이런 소리예요. 따라서 1 넣으시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의 세제곱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라 14.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빨리 할 수 있다면 저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시간을 아껴서 하면 되겠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 문제였다면 한번 정확하게 써보면서 정확하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너무 흥미롭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무엇이냐? 애들이 자꾸 나머지 정리를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개념이 너무 간단하니까. 개념은 진짜 쉽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식이 어떤 하나의 뭐요? fx라는 어떤 방식을 x-알파는 어떤 1차식으로 나니까 몫이 있었고 나머지인데 1차식으로 난 나머지는 상수이니까 뭐 나머지는 상수일 거다 이렇게 되었고 나머지 정리는 그때 이 라지 R은 F알파와 같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나머지 정리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검산식이라는 것이 항등식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검산식은 항등식.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성립할 을 거고 이왕이면 알파 넣으면 우리 목 안 구해도 나머지는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계산을 해보고 식을 정리해보고 할 거예요. 다시 이 나머지 정리가 진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거 이유 중요한 의의 뭐 이런 걸 배우려면 정수론이라는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 전혀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를 단순히 풀어나감에 있어서 물론 배우고 나면 경시대의 문제라든지 또 그냥 이런 문제도 풀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걸 좀 하겠다고 정수론 이런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와서 뜬금없이 영재고라든지 K 뭐 이런 거 준비하시면 몰라도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 조건의 해석이야. 이거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 풀면 돼. 나머지 정리 이게 다예요. 그냥 네가 항등식이다. 나머지 정리를 어려워하면 안 돼. 나머지 정리 이게 다예요. 그냥 끝. 뭐가?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로 문제 푼다. 그 사실이 중요해. 여기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사실 실제 나머지 정리는 아무 의미도 안 갖는 게 그냥 1차식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끝이야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는 법,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나머지 정리가 어려워요는 아무 이유가 안 된다. 나머지 정리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상수와 말이다까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가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 거고 이왕이면 네가 0이 되는 알파를 넣겠다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보면 항상 뭔가 이 나머지가 나누는 식이 있잖아. 그 나누는 식이 0 되는 거 하면 맨날 넣잖아 우리가. 근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놔야겠죠. 그런 거예요. 나머지 정리 답니다. 오히려 나머지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유형을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되겠죠? 예, 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쌤이 계승공업중에 이런 방정식의 끈이 1이고 그럼 여기 뭐 하겠어? x에 1 넣어서 a 값 찾겠죠. 그게 다잖아. 바로 해석할 게 있는 이런 수준의 식이 나머지 뭐다? ax 제곱 더하기 13x 마이너스 14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뭔 뜻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게 다예요. 이게 나머지 정리 활용법 끝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1차가 아닌 2차로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보통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라면 중요한 거지. 나머지 정리 자체는 이게 그냥 답니다. 여기서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얘랑 같은 말이 됩니다. 알겠죠? 맞잖아. 방정식 흔히 1 넣어서 0이다랑 x마이너스를 나눈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1 대입하면 0 나온다. 이게 인수정리예요. 잠깐만. 야 미안해. 미안. 자, 다시. 그래서 이것으로 난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가 이걸 인수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정리라는 건 뭐냐? 그 차이가 나머지 정리는 없어요. 어떤 방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책에는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fx가 다항식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또는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f알파는 제로다.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면 fx는 x-알파 qx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 뒤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뭐 하게 돼요? 인수 3차, 4차 인수분해 할 때 이거 사용해 먹죠. 적당한 거 넣었을 때 0 나오네? 그럼 걔는 인수분해 하자. 그 다음에 fx는 0에 한근이 알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됐죠? 어떤 숫자가 3이다. f가 3이다.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는 긴 문장을 그냥 우리가 f2는 3이다로 이해하면 돼요. fx를 x-알파로 나눠서 나눠 떨어진다. f-알파는 0이다. f2는 0이다. 보면은 그냥 이건 x-2로 나눠 떨어지는구나. x-를 인수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도 역시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이걸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가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수학상 처음 중간고사에 가장 관건인 단원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나머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랑 두 번째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역시 판별식을 활용한 것들 대부분인데 특히 중간고사 범위라면 2차 방식과 2차 함수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의 문제가 다 나오면 알겠죠. 판별식의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애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건 복소수죠 역시. 자, 나머지 여기 문제 몇 개 또 살펴볼게요. 자, 예제 7번보다 해석의 문제다. 예제 7번은 그냥 처음 방식을 fx로 했는데 봐봐 이게 다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b이고 f2가 b다. 그 긴 문장을 f2는 b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3은 -3b다. 이거 대입하면 위에 모르는 문자 a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두 개씩 나오겠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2를 넣으면 8 빼기 14 a-6이죠. a-6은 b.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27 빼기 21 6 더하기 a인가? a 더하기 6은 -3b 이렇게 되나요? 어려워. 어떻게 하냐? 둘 빼야 돼? b는 -3 a는 3이 되겠죠. 연립 방식 푸는 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답은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찾을래? 근데 요거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풀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아이디어는 f-1은 3이다. 첫 번째 식에서 가면 f-1은 3이다. 요게 다예요. f3은 23이다. 그 다음에 뭘 해? fx를 선생님 2차식 이건 참고로 인수분해가 거의 100%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개로 됩니다. 그때 1차 나머지를 구해봐라. 왜 1차예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죠.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1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왜냐하면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상수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1차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가 상수인 경우 알아서 a가 0이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라 그랬어?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식을 어떤 수, 어떤 식으로 나눈 몫이 있고 나머지가 더해져 있는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지. 네가 항등식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에 3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3을 넣으시면 f3은 3a 더하기 b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f-1을 자, 제가 실수했는데 x에 3을 넣으면 f3이라고 써야죠. 마음이 급했나? 23을 쓰셨네. 이건 24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이것은 3 다시 너가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q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 식의 나머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D를 만족하는 A, B를 구하면 되겠고 A는 5, B는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x 더하기 8.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고 자, 그 다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빠르게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들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느냐? 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이한데 1차식이죠. 뭐 지나야 돼?
3 나오면 23 지나야 돼. 너도 3 나오면 23 지나야 돼. 또 마이너스 1 나오면 3 지나야 돼.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시면 답이 4분의 20이니까 5x 마이너스 1 나오면 3 나와야 돼. 8. 이렇게 찾아도 좋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나올 3차로 난 나머지 찾는 부분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너를 이해를 해보자. 너 3 넣으면 23이란다. 3 넣으면 23이란다. 또는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란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란다. 그러면 x 더하기 1로 남은 나머지가 3이어야 되겠네. 그때 몫은 1차식이니까 뭐 그냥 상수가 되겠죠. 자, 다시 1차식인데 뭘로? 1차식인데 1차식인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은 a고 나머지가 3이겠죠. 그럼 여기다 뭐를? x에 3을 대입하면 4a 더하기 3이 23이어야 되니까 a가 5다. 그래서 5라고 놓고 전개하면 5x 더하기 8임을 알 수 있어요. 저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나중에 나올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 더하기 3하면 다시 뭐라고요? 이 3,23은 똑같이 저기다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a라고 두고 x-3 더하기 23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3 넣어봤자 a를 못 구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23이 3일 거니까 a는 5가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게 마치 말하자면 직선에서 그러잖아. 우리 왜 직선에서 배우지 않니?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 a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 a인 직선이 뭘 지나? 3,23 또 지나. 대입해서 찾는다. 이렇게 이해도 좋고. 그냥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놓으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예제 9번인데 F1과 F2와 F3이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얼마라고 하진 않았고 같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K라고 하면 fx라는 식은 최고차항이 있고 x-1로 나눈 나머지도 k, x-2로 나눈 나머지도 k, x-3으로 나눈 나머지도 k 라고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배우긴 했는데 왜 저렇게 쓸 수 있는지가 조금 애매하다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우고 저도 이렇게 써먹긴 했는데 왜? 야, 결론은 맞잖아. 근데 왜 x-1로 나눈 나머지가 k, x-2로 나눈 근데 이게 다 곱했을 때 나머지도 왜 k밖에 안 되냐 이 말이지. 이유는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들어만 두시고 아 맞네 정도로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평소엔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아 참고로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1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럼 빨리만 설명할게요.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면 몰라도 되는 내용이 이차식이죠. 자 원래 같았으면 x-1, x-2, x-3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면 뭐 몫이 뭔가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은 3차식이었으니까 다 똑같은 이걸로 나오고 여기에 뭐가 2차식이 더해져 있어요. 이거 원래 정상이잖아. 자 다시 3차식 더하기 2차식이면 이제 이게 3차식이다. 근데 이게 이 나머지가 2차식일 건데 1 넣으면 K고 2 넣으면 K고 3 넣어도 K예요. 따라서 네가 1,K, 2,K, 3,K를 지나야 되는데 어떤 2차 함수가 y는 K와 교점을 하나, 둘, 세 개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가능합니다. 2차식이면 불가능해요. 1차식도 y는 K와 교점을 세 개나 가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만이 y는 K라는 직선만이 1, 2, 3이라는 교점을 세 개 가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해도 좋고 그래도 조금 불안전해요. 왜 일어나는 나머지가 좋아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fx에서 k를 뺀 것이 0이 되는 이 근은 1과 2과 3이 있다. 이 방정식의 근이 3이므로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x-1, x-2, x-3을 인수로 가질 건데
이때 fx는 3차식이었고 따라서 더 다른 인수는 갖지 않아도 괜찮겠고 문제에서 fx의 최고차의 교수를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1이라는 걸 갖게 되고 k를 이항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누구나 다 이렇게 쓰지 않니? 그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아마 2, 3회 정도 수학상을 반복하다 보면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하다. 수학적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k는 어떻게 찾나?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f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 가르쳐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k는 24고요. 0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4니까 18입니다. 자, 예제 10번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예제 10번이 조금 중요하니까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f-1은 2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옆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1차식이 아니네. 그럼 나머지 정리 쓰기도 애매하다. 애매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정리 아예 못 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갑자기요? 어쨌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밖에 못 쓰듯이 나머지 정도 1차식에서밖에 못 써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예각삼각형에서 쓰려면 수선 그려서 활용을 막 하듯이 2차식에도 나머지 정리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화풀지 않네. 그 예제 7번, 8번 문제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얘는 문제가 몫이 하나 있었다 쳐. 나머지가 문제에서 제시한 x 3x-5래. 그러면 여기에 근을 만약 두 개 알면 뭐 대입했을 때 뭘 대입했을 때 뭘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식이.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분수분해가 안 돼요. 참고로 허그를 해야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나? 미치겠네. 자, fx를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2차식이겠죠. 사실 약간 아마 3, 4회차, 2, 3회차 반복했으면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아마 기계적으로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 줄만 알아도 사실 상관은 없는 문제긴 해요.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럼 여러분 저 봐봐. 이거 인수냐면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너로 나눴다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3x 마이너스 5래요. 왜요? 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a를 구해야 되니까 항등식의 성질에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막 정리하면 뭐야? 이거 3이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 뭐야? 아니 이게 2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있으면 여기다 2 대입해서 쓰면 답이지롱 이렇게 되는 건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자, 근데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얘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를요? fx를요. 똑같이 fx를 너로 나눌 건데 너랑 너의 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따라서 fx를 너로 나누면 약간 이런 뉘앙스. 내가 47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어요. 물론 11 더하기 3 누가 못합니까 이거. 자, 근데 누군가가 4가 아니고 8로 나눈 나머지는 가르쳐 줬더라고. 8로 나누면 7인 거 가르쳐 줬어요. 그럼 내가 다시 47 나누기 4를 할 필요는 없지. 그냥 8이라는 것이 4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오케이. 앞에 항은 이미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7을 4로 나눈 것이 47을 4로 나눈 나머지가 같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난 나눠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너를 4로 나누면 4 곱하기 1 더하기 3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나머지니까 너만 나누면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은데 이미 앞에 항은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2차식이었을 테니 2차식으로 나눈 몫은 a 난 어떤 상수일 것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일 건데 그 나머지는 fx를 나눈 나머지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까지 쓸 수 있으면 다시 아까 내가 무슨 개념이 중요했다 이거 방등식이라고. 방등식이니까 x에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돼요. 이왕이면 네가 넣으면 되는 알고 있는 값을 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a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편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알파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쌤 알파를 대입한다니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알파를 대입하는 게 좀 그런가? 왜 그렇죠? 별로 안 그런데. 자 봐봐 이게 알파라고 하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0이잖아. 그래 이건 알고 있어. 오케이 여기도 알파 넣어. 왜? f 알파는 자 여기 밑에 알파라고 했으니까 f 알파는 3알파 마이너스 5인데 이 식이랑 누가 너의 알파 넣은 거랑 같아야 돼. 이때 알파는 복소수 2차식인데 복소수인데 이 알파 제곱이 뭐랑 같아? 알파 마이너스 1과 같아. 너 알파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 알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제 a 더하기 c 맞죠? 지금 제대로 쓴 건가 내가? a 알파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야 a 알파 뭐라고? 알파 복소수라니까? 따라서 2는 3이랑 같고 2는 마이너스 5랑 같고 그 와중에 여기에 뭘? a에 마이너스 1 넣고 x에 마이너스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으시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얼마고? 마이너스 2. 따라서 너 물론 3개짜리 열립 방식이 현재 교육과에서 빠지긴 했지만 풀고 나면은 ABC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막 나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혹은 여기 넣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왜 되게 이상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너 간단하게 1차식으로 내리고 같은 복소수니까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서 앞에 있는 계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체크해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ABC를 구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합니다. 알겠죠? 답을 안 썼네. 자, 이었으면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2차식 나머지예요. 인수분해가 양이 별로 없는데 한 번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진도를 다 나가나요? 할 수 있는데 책의 아이디어 자체가 1등은 내신 책답게 기본 개념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간단하게 첫 단원에서 어떤 내용 중인지 실제로 뒤에 있는 실전 문제를 풀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자주 다뤄지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와, 공식 모르면 그건 진짜 곤란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위에 건 사실 다 알 거라고 보고 제일 마지막에 것만 좀 볼게요. 자, 순환형이라 또는 윤환형이라 또는 고리형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표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칭형이다 그렇게도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숫자가 다 비슷한 게 차수가 참고로 중요한 개수가 1이에요. 물론 인수분해도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첫날부터 다 정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뒤에 문제들 풀면서 쭉 정리할 건데 일단 유난형 정도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조건으로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시간에 하나하나 전개해서 다시 기본은 이거예요. 자, 내림차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해서 또 정리, 그다음 또 정리, 그다음 또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건데, 시험 시간에 이걸 진짜로 다 전개해서 하나하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형이 뭐냐? 말 그대로 A 대신 B 넣고 B 대신 C 넣고 C 대신 A 넣었을 때 식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자, 얘는 인수분해하면 A-B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A 대신 B는 B-C. B 대신 C 넣고 C 대신 A는 B-C와 C-A가 모두 인수로 있어요.
자, 얘는 뭔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배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이 식 자체를 그냥 한 번에 보고 외워야 돼. 무슨 외우는 사람 같다 나한테 대체. 나중에 외운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 자, A 대신 B 넣고 B 대신 C 넣고 C 대신엔 A 넣어라 이 말인데 이래서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가 이 식의 인수라면 쌤 근데 있잖아요. 인수인 건 어떻게 확인해요? A에 B 넣어보시면 됩니다. A에 B 넣어보시면 둘이 달라. B는 0죠. 0이니까 인수지. 0 나오면 인수잖아. A-B가 인수면 A 대신 B, B 대신 C 넣은 애도 인수. B 대신 C, C 대신 A 넣은 애도 인수해야 되죠. 셋 다 인수인데 이제 하나의 확인 작업을 좀 거쳐야 돼. 진짜로 맞니? 전개하면 A 적인데 어떤 의미야? 주머니 3개에서 최대한 A를 많이 뽑으면 A 뽑고 마이너스 A 뽑고 없는 거에선 B 뽑았다 이거야. 마이너스 A 죠, B죠. 안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같게 해놨다. 그래서 아예 외우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그 인수분해는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을 건데 해보면 맨날 쳤나요? A-D로 나오죠. 근데 꼭 학원생들이라든지 그 답지 이런 거 보면 꼭 굳이 마이너스 끄집어서 이래 쓴다 맞지? 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걸 다 우리도 외우고 살지. A-C라고 하면 외우기 힘들잖아. 자, A 대신 B, B 대신 C, B 대신 C, C 대신 A. 그래서 뭐만 확인만 좀 잘해라 이런 얘기고. 하나 더 보면은 세제곱 하나 볼까? 자, 세제곱이 들어있다. 이거 정리해보면 진짜 이 손에 되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니까 의심스럽다. 참고로 중간중간 빼기가 들어있으면 다 A-B예요. 이거 A-B가 인수지 않을까? 그래서 A 대신 B 넣어보시면 오케이 확인 가능하다. A 대신 B 넣으면 B세제곱 B-C, B세제곱 C- 날라갔고 B 오케이. 네가 인수면 니도 인수야. 너도 인수지.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3차잖아. 이거 몇 차? 이 전기해본 A세제곱 B 몇 차? 이거 3차 아니에요. 4차입니다. 3차밖에 안 쓰지 이제. 문자가 4개 있잖아. A, B 4개예요. 알겠죠? 4차예요. 자, A에 대해서는 3차, B에 대해서는 1차 라는 표현이 맞고 문자 A, B에 대해서는 4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몇 차냐 하면 4차. 4차씩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4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유난형일 때는 뭐 하나 더 있을 때는 거의 100%입니다. A나 B나 C. 왜요? 그래야지 A, B, C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 중간에 부호가 다르거나 개수가 2배 돼 있거나 하면 A, B, C의 자리를 바꿨을 때 같은 수라고 볼 수가 없죠. 같은 식이 되려면 A당, B당, C밖에 없고 역시나 너도 A가 있는 데서는 최대한 A를 뽑고 A가 없는 항에서는 B를 뽑았다. 마이너스 A 세제곱입니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줄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애매하다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는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면 맞네 이런 걸 알면 되게 편하겠다고 빨리 써먹으면 제일 좋겠고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직접 내림차순 정리해서 계산해도 돼요. 틀리진 않는데 그게 시험에 실제 나왔을 때 당연히 문제에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는 안 나와요. 문제가 이런 식이야.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막 주어져 있어요. 네가 막 계산을 해서 뭐 A의 합과 A, B, C의 합과 뭐 제곱의 합 이런 거 구해왔어. 그런 거 막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 이거 구하래. 그럼 이제 네가 할 일은 뭐야? 딱 인수분해 하는 거지. 뜬금없이 약분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수 3개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나 알고 있었다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니까 앞에서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으면 합을 구해와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거 뭐야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혼자 공부할 때는 충분히 해도 괜찮은데 시험 때 마냥 나오는데 이거를 빨리 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내지 못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시험 때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두세 번 써보시고 연습해서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 도저히 안 해주셨어요 하면은 옆에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자주 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치기 전날이랑 10분 전에 쉬는 시간 그거 봐. 내가 잘 안 해줬다. 쌤이 외우면 좋겠다. 도움 될 거다. 빨리 풀 수 있다 했던 거 봐. 그 다음 시험지 딱 받으면 뭐야 돼?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그 문제 있는지부터 봐. 없네? 그럼 됐어. 그냥 보면 돼. 있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빨리 풀고 완전 외웠으니까 그럼 방금 본 것도 까먹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않아?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풀고 다른 문제 또 보면 되죠. 노트 얘기 나오니까 노트 필기 이런 거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필기는 수업 시간에 그냥 적당히 제가 모르는 내용이나 잘 아는 내용 이런 것들 위주로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정리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노트를 만약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예쁘게 쓰는 건 생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으면 참 좋은 거고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노트를 거의 꾸미듯이 잘 만드는 거는 도움은 돼요. 좋죠. 근데 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노트의 끝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노트 필기 예쁘게 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노트를 잘 활용한 거야. 최종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노트가 뭐야? 줄어들어야겠지. 나중에는 마치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만 쓴 게 제일 좋은 노트 필기인 것 같고 이건 물론 제 개인적 의미 기한입니다. 노트를 좀 깔끔하게 꾸미면서 좀 예쁘게 활용하면서 그거를 다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애초에 깔끔하게 좀 쓰면서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쓰면서 공부 자체를 좀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개인적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자 11번입니다. A가 B보다 큰데 다음 그림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 안 돼. 이건 그냥 별건 아닙니다. P의 부피 PQRS를 빼고 더하고 다시 빼니까 얼마더라? T였다. 그럼 P라는 건 부피가 뭐냐? P라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보니까 A 세제곱이죠. 그럼 Q라는 정육면체는 B 세제곱이에요. R이라는 정육면체는 A 제곱이었고요. 머리 아파. 자, S라는 정육면체는 AB 제곱이었어. T는요? 뭐야 이거 2배 A 더하기 B 됐나? 2배 A 더하기 B 뭐야 이게? 어메이징하구만. 네, 사실 되게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 조건 다 해석해보니까 이게 다죠? 인수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취향이에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라든지 저는 공통인사 좀 많이 묶였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먹어요. 뭐가 더 편해요? 그런 건 없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로 묶어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네. 이거 합차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쟤랑 같아야 돼요. 다항식의 성질에서 물론 A 플러스 B로 약분한다 이런 표현도 나쁘진 않지만 항등식의 성질에서 앞에 곱해져 있는 A 마이너스 B가 2와 같다. 따라서 답은 2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3x제곱 쌤 이거 치환하면 되잖아. 그래 치환하면 쉬운 건데 애들이 보통은 1차까지 치환 많이 하죠. 근데 얘는 상수항이 같고 1차항이 다르죠. 특히 뒤에 있는 것도 1차, 2차, 2차고 그래서 얘는 누구를? x제곱 더하기 3을 치환하시면 됩니다. A 더하기 5x 당황하지 말고 그냥 A 더하기 7x 마이너스 3x 그냥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A 제곱 더하기 12ax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지? 35에서 3 뺐으니까 32x 제곱이죠. 8x와 4x로
12xa로 쓰는 게 좀 나았을까요? 어쨌든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3입니다.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이 되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과 좀 매칭 시켜주면 a가 3 맞나? a가 3, b가 8, c가 3 다 더한 건 14라고 할 수 있겠죠.